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SK 회장 최태원 부인 노소영 씨의 이혼소송 재판 항소심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을 첫 변론 준비 기간이라고 부르죠. 보통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법정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변론을 맡은 변호사들이 나와서 대리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죠. 또한 이혼소송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재판장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최태원, 노소영 씨는 대한민국이 다 아는 재벌 그룹의 이혼 소송이기 때문에 노소영 씨도 그렇고 최태원 씨도 그렇고 이혼 법정에 잘 나타나지 않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노소영 씨가 첫 번째 재판 기일, 준비 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출석해서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노소영 씨가 하고 싶었던 얘기의 핵심은 30년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것이 참으로 참담하다. 또 국민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가족 문제로 많은 심려를 끼친 거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내가 바람이 있다면 이번 내 사건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얘기했습니다. 크게 공감했습니다. 이 이혼 소송은 최태원 회장이 먼저 제기했습니다. 본인이 다른 부인이 있고 그곳에서 낳은 아이가 있다고 고백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 이혼 소송은 최태원 회장이 졌습니다. 책임이 있는 당신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거 옳지 않다. 졌습니다. 그렇지만 노소영 씨가 이혼 소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재산 분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소영 씨에게 다소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최태원 회장은 이혼 소송이 기각되니까 이혼을 하게 해달라고 다시 항소를 했고, 노소영 씨는 재산 분할이 말도 안 된다 라고 다시 양쪽에서 다 항소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SK가 있기까지는 노태우 대통령 때 SK라는 이동통신 허가권을 SK가 가져가면서 그 이동통신 사업으로 인해서 오늘날 SK가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막까지 상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아마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재판부에서는 이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소영 씨 역할이 그렇게 컸다고 볼 수 없다, 많지 않다 라고 판단을 해서 위자료를 1억, 재산 분할은 665억. 근데 최태원 회장의 재산이 3조 8천억입니다. 3조 8천억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재산이 3조 8천억인데 노소영 씨에게는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불하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복을 한 것이죠. 물론 재산 형성 과정에 아버지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얼마나 기여를 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숫자 계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오늘날 SK그룹이 저렇게 클 수 있었던 것은 이동통신 사업으로 그것이 발판이 됐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일로 아마 판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재산 분할로 끝난 게 아니라 야박하게도 최태원 회장, 자회사이겠죠. SK이노베이션에서는 지금 노소영 관장이 나비 아트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을 빼달라, 퇴거해달라. 지금 이혼 소송 중이니까 이 SK 건물에서 나가달라 하는 퇴거 소송까지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SK이노베이션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최태원 회장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아무리 이 세상이 야박하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은 지금 부산 2030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도 비교적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 대리인은 이번 소송에서 지금 최태원 회장은 엑스포 출장 중인데 경위가 어떻게 됐던 개인사로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대리 사과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씨는 이 이혼 문제를 개인 문제로 들여다보기에는 이 최태원 회장이나 노소영 씨나 너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이자 또 대통령의 딸의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이 됐습니다. 이 간통죄를 폐지한 인간들이 누구냐면 진보 여성운동가라는 자들이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간통죄를 폐지하면 누구한테 불리할까요? 당연히 여성들에게 불리하죠. 간통죄를 저지를 사람들은 대부분이 남자가 많을 테니까요.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여성들의 간통죄 범죄도 적지 않습니다. 어쨌든 누가 피해자가 되건 남자가 피해자가 되건 여자가 피해자가 되건 간통죄를 왜 폐지합니까? 이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훔치는 일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개방적으로 변화한다 그래도 사람을 훔치는 것은 물건을 훔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건은 다시 구입하면 됩니다. 집도 새로 구입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훔치는 일을 간통죄를 폐지하는데 여자들이 앞장섰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보 여성운동가라는 여성들이 앞장서서 간통죄를 폐지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일 아닌가? 저는 이렇게 혹독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